프로젝트 1260. 오늘은 8월 뉴욕 시간으로 8월 10일 8월 10일이고 토요일입니다. 114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전하는 8월 1일자로 논문같이 아주 긴 그런 형식으로 이거 읽느라고 아주 그냥 한 열흘 동안 꼼짝 못하고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영어 실력도 안 좋은데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했는데 대충 그 흐름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좀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유튜버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희망적인 그런 얘기도 있고 좀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도 있는데, 여기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다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요약만 해드려도 거의 한 30분은 훌쩍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밑줄 건 부분을 또 스탑에서 보실 분들은, 영어 잘하시는 분은 한번 보시면서 성경이나 경전 묵상하듯이 하면은 한반도의 어떤 앞에 갈 길이 어렴풋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목이 프라이오리타이제이션이라 해서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시 여긴데, 어떤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미국의 이제 홈랜드 시큐리티, 미국의 안보 측면으로 홈랜드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주적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차이나 중국이다. 그것을 핵심 요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목에도 보시면은 Strategy to Defend America's Interests,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이제 전략, 아주 지금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냐. 이 제목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트럼프가 한 아메리카 퍼스트가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은 그런 트럼프적인 측면보다는 좀 민주당적인 측면이 많지 않은가. 꼭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들을 몇 번 이렇게 보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앞에 내용 이제 선머리랑 그것만 보셔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No longer clearly deter China에서 중국을 중국을 분명히 더 이상은 명확히 제어할 수 없다는, 좀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중국이 금방 무너지고 금방 이렇게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나 또 랜드 연구소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용하는 내용들은 여기 첫머리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이제 명확하게 지금 중국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서드 월드 워,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애인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루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얘기한 내용을, 전체적인 것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이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홈랜드를 방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을 억제해야 되는데, 세계에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쪽에 군사나 군대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동시적으로 두 군데라든지 세 군데라든지 전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차이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이 거기서 이제 군사력을 빼게 되면은 누가 그것을 담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allies and partners라고 계속 나오게 되는데 동맹들과 동맹들과 파트너스 협력국들이 그것을 담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한국에 지금 막 어떤 막 원자력에 대한 막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무기가 막 증강을 해서 막 잘 나간다는 그런 막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미국이 집중하기 위해서 군사를 축소를 하는데 그 동맹국들이 그 자리를 대신 메꿔줘야 된다는 그런 시각으로. 물론 이제 뒤쪽에 이제 한반도 관련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한국에 이게 평시 작전권과 전시 작전권이 있는데 지금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시 작전권을 유엔 연합사에서 가져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한국으로 전시 작전권까지 넘겨줘야 된다. 왜냐? 북한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빠르게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군사력이 증강이 되면 한국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뭐 있게 되고 또 전략 핵무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VOA에서 또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지금 핵무기를 지금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그 이제 어떤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VOA에서는 이제 좀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한 것으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다루는 것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한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다룬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쓴 사람이 요 위에 이렇게 보이는 알렉스 벨레스 그린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로버트 피틀스라는 분인데 이 로버트 피틀스라는 분을 VOA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뉴클리어 디터런스 핵무기 억제 문제하고 또 미사일에 대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 문제와 그 무기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단어 중에서 allies하고 partners도 있지만 이게 이제 security, prosperity, freedom 이런 그 얘기를 미국의 안보 그리고 안보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서 prosperity가 있어야 되는 번영에 대한 문제 또 거기서 이제 자유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이게 10년 또 앞으로 이제 수십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대상은 정확히 중국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여기 뉴욕에 있으면서 그때 여기 허드슨 연구소에서인가 연설을 할 때에 마이크 펜스 트럼프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확하게 중국을 주석으로 규명을 한 때가 2018년도였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그런 큰 대국 간의 그러한 것이 전쟁 아닌 전쟁이 지금 바로 뭐 이 상태가 바로 전쟁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뭐 금융 전쟁, 무역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치열하게 물밑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전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테이크어웨이즈 요점 정리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1번은 마스터 위드 홀드 폴시스 이렇게 군사력을 견지를 해야 되는데 디터 차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고 넘버 2는 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집중할 때에 미국의 allies and partners들이 그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서 primary responsibility 이것을 자기 자신들의 그 지역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넘버 3는 prioritization
이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미국의 국토를 보호하는 그러한 것이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점들을 요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문도 싣고 있는데 서문은 이 저자가 아니고 여기 연구소의 소장 되시는 프레지던트 케빈 로버츠라는 분의 그 서문도 줄라이라는 거 7월이니까 이미 이제 쓰여진 것을 읽고 이렇게 헤리티지 연구소 소장 케빈 로버츠 소장께서 이렇게 쭉 서문에서도 다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하는 얘기들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적의 미사일이나 사이버 어택이나 뭐 사보타지 이런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고 여기 언급하는 그 나라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을 노스코리아도 언급을 하면서 노스코리아도 지금 이제 핵무기로 뉴클리어 웨폰으로 지금 미국의 홈랜드를 지금 때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강력한 그 내셔널 디펜스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이후에 워싱턴이 이렇게 쭉 행동해도 이라크 공격 2003년에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2021년 그 8월 30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완전히 철수하면서 20년 동안 있었던 전쟁이 이제 종결되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미국은 1990년대에 이런 어떤 군사적인 그런 안보를 누리면서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명의 대통령을 언급하는데 한 분은 이제 로널드 레이건, 리처드 닉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렇게 세 분을 언급하면서 레이건 때는 미국의 군사를 이렇게 빌드업 시키는 그런 시기였는데 유럽에 집중을 했었다. 그리고 닉슨 때에는 소비에트 그 지금의 이제 러시아 쪽을 이렇게 위협을 그쪽으로 이제 군사를 주로 집중하는 때였다. 근데 아이젠하워 때에는 인도 차이나라든지 뭐 인도 차이나나 헝가리나 뭐 이렇게 로널드 레이건, 리처드 닉슨, 아이젠하워 이때 분야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다. 이러한 어떤 군사적인 이제 전략들이 미국의 동맹과 alliances, partnership 그런 협력들을 아주 몇십 년 동안 이제 강하게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쭉 지내왔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 네버 이지 결코 지금 이제 쉽지 않은 때가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이프, 프리, 프라스페러스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롱 내셔널 디펜서 강력한 국방이 요구되기 때문에 안에 내용에 보시면 이제 국방비도 미국의 GDP의 5%로 해가지고 국방비도 인상을 해야 되고 무기도 많이 증강을 해야 되고 막 할 일이 아주 교과서적으로 따지면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이제 지금 2024년 11월 대선을 두고 또 어떻게 이 시기를 올해를 잘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국에 아마 제가 30년 동안 살면서도 이런 쭉 보아오면서 지금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프로젝트 1260이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해서 그 하고 있는 중에 저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진행되는 걸 하나씩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 중에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보니까 이것이 전에 있던 뭐 딥스테이트 형님들끼리 싸우는 건지, 형님들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이 서로 싸운다고 생각하면은 그 구도가 어느 정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유튜버를 다방면으로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생각해야지, 한쪽에 어떤 그런 소리만 듣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잘못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진보에서 하는 얘기, 또 보수에서 하는 얘기, 또 뭐 이렇게 중국 쪽에서 하는 얘기, 미국 쪽에서 하는 얘기, 이쪽 편 저쪽 편 입장에서 입장이 되어 가지고 할 때, 그것이 지금 한반도가 이 다양한 지금 가치관이 존재하는 이 세계 속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운명지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아쉬운 것은, 뭐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자살자가 뭐 하루에 뭐 42명인가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이 OECD의 2배라 그러는데 지난해보다도 10%가 증가한 수치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살기가 아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자기의 목숨까지 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저도 30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단체라든지 이 자살, 그래도 무슨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대금인데, 그 정도도 관용을 해줄 수 없다면은 앞으로 한국, 대한민국이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서 옆에 사람이 힘들고 하면 같이 옛날에는 콩 한 쪼가리도 같이 나눠 먹는다 그랬는데, 사람 목숨이 지금 하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는 보면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중요하다 했는데, 특별히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oritization이라는 그 우선순위,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선순위가 어디냐? 우선순위는 중동도 아니고, 그리고 유럽도 아니고, 북아프리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성일관 교수님인지 박현도 교수님, 그 유로메나 연구소라고 있는데, 유로메나가 그쪽 지송해를 중심한 그 잘 정리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유로메나 할 때 ME가 미들 이스트, 중동을 말하고, 유로메나 할 때 NA가 노스 아프리카이고 북아프리카.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을 이렇게 쭉 돌게 되면은 유로메나가 되는데, 유럽과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 지역이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로 미국 본토 중국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을 다방면으로 펼칠 수는 없다. 그래서 한 군데 집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게 인도-퍼시픽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인데, 뭐 일본에서 뭐 이 개념을 뭐 했다 그러지만, 하여튼 인도-퍼시픽 이 지역에 지금 관계된 이제 국제 기구가 오크스가 있고 쿼드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기 두 군데 뭐 쿼드나 오크스에 가입된 것이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인도 퍼시픽 하고 있는데, 인도가 여기 가입해가지고, 인도는 어느 한쪽으로 지금 치우치지 않고, 전에 그 상하이 협력기구 할 때 그쪽에 얼굴을 내밀어 가지고 이쪽으로 붙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면 남중국해 하면은 또 중국의 적대적인 쪽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인도의 그런 입장.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너무 한쪽만 붙들지 말고, 이제는 미국도 거기서 빠지게 되면은 스스로 일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의 그런 사고를 해가면서 나는 우파니까 나는 좌파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헤쳐가야 되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only one major war at a time 한 번에 이 전쟁을 단지 한 번만이 그 전쟁을 미국이 집중할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중국 밑에 있는 대만과 관련한 그런 전쟁에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펼치게 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이것이 잘못되면은 서드 월드워 이제 3차 대전으로까지 갈 수 있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도 아메리칸 홈랜드도 지금 이렇게 벌렁벌렁하다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뭐 국경 문제, 국경에서도 지금 이민자들이라든지 나코틱 마약 하면 이제 요즘에는 펜타닐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싸고 제조가 쉬우니까 그런 펜타닐이 뭐 중국으로부터 뭐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제기가 되고 그리고 프라이오라이타이징 우선순위에 있어 가지고는 미국의 군대가 에브리웨어 한 번에 모든 곳에 갈 수가 없다는 점을 계속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그 미국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allies and partners 동맹이 burden sharing 짐을 나눠줘야 된다. 너가 짐 지어야 될 게도 너가 짐 지고 우리는 뺄 테니까 우리는 작전권도 안 할 테니까 너가 작전권 전시 작전권까지 가지고 그걸 하면서 그걸 해야 된다. 그런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allies, partners 그 중에 이제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 이란과 북한은 이제 계속 등장하는 그런 단골 메뉴인데 그 러시아까지 추가해가지고 러시아, 이란, 노스코리아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힘들다. 뭐 인공지능, 아티피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떠오르는데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미국 군대의 그 한계 리밋이 이렇게 인크리징 분명하게 지금 아주 그 리밋이 무한대로 이제 과거의 미군이 아니다. 제가 그 88년도에 동해안에 그 미국 팀 스피릿 훈련하면 독석이라는데 거기 막 호버크래프트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제가 후반기 하사로 이제 분대장으로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을 때에도 미군이 이렇게 쫙 진치면 나중에 철수할 때에 그 전에는 얘기 들으면은 거기 설치한 거를 다 놔두고 갔다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전부 다 다시 쓰려고 걷어가는 정도였으니까 이 미군이 옛날 그 당시의 미군이 아니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프로스페리티, 프리덤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러시아, 차이나, 노스코리아 이들이 뭐 핵도 가지고 북한과 중국 핵도 러시아 핵도 가지고 있지만 WMD라고 대량 살상 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것도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미사일의 그 위협들, 사이버 어택. 그래서 서방구에다가 이 중국이나 다른 적들로부터 군사력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보면 이제 영국에서 막 그게 폭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나가는 차량 뭐 검색을 해가지고 백인이면 그냥 보내주고 뭐 다른 사람이면은 막 해코지를 하고 막 그런 것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간에 큰 형님, 작은 형님들의 싸움이 아닌가 그렇게 유튜브에서 S를 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도 이민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에서 거의 들어온 것만 해도 1,000만 명이 되지 않는 그런 뉴스도 있게 되는데 이 이민자들을 넣어서
뭐 선거권을 뭐 주게 해가지고 뭐 선거와 관련한 그런 걸 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이 이민자 문제도 이제 복잡한 양상을 지금 띠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tens of thousands of Chinese national 이 중국 사람들도 수만 명이 이 남쪽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US 서던 보드 이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타닐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약 나코틱에 대한 그러한 문제도 같이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혁명 가경을 하고 막 이게 폭도들이 이 멕시코에서부터 지금 북쪽으로 오고 있다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력 균형에 대한 얘기를 주요 지역에서 어떻게 세력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그 지역의 인도 퍼시픽, 인도 태평양 지역, 유럽, 중동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이 바로 인도 퍼시픽이다. 인도 태평양, 인도 퍼시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쪽에서 이제 핵심 지역이 바로 남중국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남중국해 오른쪽에 필리핀, 왼쪽에 베트남, 남쪽에 이제 뭐 스리랑카나 말레이시아,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바로 대만이 있고 그쪽 지역을 바로 관통하는 것이 제1도련선이라고 해서 중국이 정한 차이나 퍼스트 라인이 이제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도 퍼시픽에 대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균형을 위해서도 미국 군대는 이렇게 단지 only one major war at a time 한 번에 한 지역에서만 승리하게 돼 있지 이쪽 뭐 유럽이나 중동이나 그쪽 지역과 이쪽 그 대만이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어느 한 곳 남중국해에서 두 군데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점을 헤리티지 재단 이 연구 보고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미국 그 관리가 얘기한 것이 이제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뭐 공격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미국 관리의 말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퍼스트 아일랜드 체인 첫 번째 제1도련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퍼스트 아일랜드 체인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포함되는 것이 대만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남중국해 그 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퍼스트 아일랜드 체인에 이 베트남과 대만 그리고 브루나이 이런 지역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이 대만이 뚫린다는 말은 바로 이제 태평양으로 제2도련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이쪽을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지 다른 두 군데서 전쟁을 펼치게 되면은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얘기, 일본, 사우스 코리아, 필리핀, 이런 괌, 노던 마리아나, 이런 괌하고 이제 노던 마리아나는 제2도련선, 세컨드 아일랜드 체인에 속하는 곳이지만 이 제1도련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본, 사우스 코리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의 중요한 점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 일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타이완이 무너지게 되면 타이완의 이제 반도체,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TSMC 그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문장에서는 랜더 연구소의 얘기를 하면서 랜더 연구소도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전쟁 연구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도 이것이 앞으로 이제 이런 이 대만 중국의 그 대만 침공이 있는 넥스트 세브럴 이어스에 일어날 것이라
하는 점들을 랜더 연구소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서도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그냥 유튜브에서 뭐 여러 추측들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귀담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 연구소에서, 랜더 연구소, 그리고 지금 헤리티지 보수적인 연구소에서도 그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쪽이 되든 많이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타이완의 이제 이게 방어력도, 군사력도 증강을 시키는 스트렝선,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대만에서 많은 돈을 받았는데 아직 무기를 인도하지 않았다는 그를 다른 영김 의원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제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39 지역에서 당선된 그분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이 돈은 많이 받았는데 무기는 인수를 안 해가지고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여기 헤리티지 연구소에서도 그 대만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돈 받은 그런 무기를 속히 인수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제 그 타이완이 이 군사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훈련도 지금 그 미숙하기 때문에 갖춰야 될 것이 많다는 그러한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딜리버리 얘기가 나오면서 asymmetric defense capabilities가 나오는데, 비대칭 그 국방, 이게 서로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비대칭으로 하니까 좀 우리 받은 돈에 대해서는 무기 빨리 좀 지원해주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또 타이완뿐만 아니고 뭐 이 미국이 다른 지역도 다른 동맹 리저널 에라이즈, 다른 동맹들도 물론 도와야 되겠지만 일본, 호주, 필리핀, 지금 네코가 이제 석잔데 이런데 좀 더울 때까지 여력이, 대만도 지금 돈 받고 무기를 잘 주지 못하는데 이게 금방 이렇게 될까, 돕는다는 게, 지금 이제 국방비 막 올리려 그러면은 또 있고 큰 형님, 작은 형님 서로 막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무기를 지원하고 동맹들을 강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 해가지고 컨시컨틀리, 결론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아주 군사적인 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약한 프라모 위크 포지션이라 그러는데, 약한 그 고리를 뚫고 베이징이 그것을 브레이크 스루,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퍼스트 아일랜드 체인 중에서 약한 곳을 뚫고 나가, 대만은 뭐 그런 데는 이제 신경을 써서 한다 그러면 대만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앞에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기 이제 대만 이쪽 지역이 아니면은 뭐 이쪽 지역 그 브루나이 위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본과 대만 그 사이에 뭐 어떤 지역이라든지, 여기 뭐 물론 미군이 주둔을 기지가 있어가지고 중국은 여기다가 이제 바다에 막 시멘트 부어가지고 막 비행기 활주로도 만들고 막 그런 뉴스가 보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군사력을 이쪽 지역에 이제 증강을 시켜야 된다. 필리핀 지역, 사우스 코리아, 호주 이런 쪽에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는 것 같고, 러시아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이제 GDP, 그 러시아가 뭐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유튜브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헤리티지 연구소에서는 approximately 10 times small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카나다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물론 거기는 뭐 화폐 가치가 높으니까 뭐 그 정도 돼도 러시아 사람들이 살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러시아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헤리티지 연구소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표를 통해서
러시아 이제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월드뱅크에서 이렇게 발표한 표인데 여기 이제 트릴리언 달러 단위로 해가지고 나토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전체 이제 GDP 국내 총 생산에서 22.5조 달러 있고 독일이 4.1조 달러 그리고 영국이 3.1조 달러 프랑스가 2.8조 달러인데 러시아는 2.2조 달러로 가장 그 낮은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 더 낮은 경제력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장에서는 이제 10배나 작다고 그랬는데 아까 볼 때는 10배는 아니고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는 이제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럽이나 캐나다보다 그렇게 작다는 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하고 나토하고 대립을 하게 되니까 나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토가 얼마 전에 워싱턴 DC에서 나토 전체 이제 회원국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미국은 전체 그 나토 예산의 분담금 절반을 했는데 나토 의장이 투게더를 강조하면서 같이 우리가 함께 투게더를 하자.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게더 아이스크림 절반을 했으면 절반의 돈을 냈는데 우리가 도대체 먹는 게 얼마나 되냐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 얘기를 다른 데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나토의 도표를 헤리티지 연구소에서도 이 도표를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1985년까지는 이 GDP의 그러니까 3.1%를 미국이 아닌 다른 미국이 분담하는 거 외에 따로 이제 뭐 유럽에서 85년까지는 3.1% 제일 많이 낼 텐데 그것이 쭉 계속 떨어져 가지고 2015년도에는 1.3% 냈다가 트럼프가 이제 2016년도 한 이쯤에서 대통령이 되니까 여기에서부터는 그래도 이제 좀 올라가서 2022년도에는 1.7% GDP의 1.7%를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 예산을 다 합쳐도 미국의 이제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유럽 너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한테 투게를 하지 말고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그래서는 러시아와 나토가 대립되는 그런 국경 지역에 있는 폴란드라든지 LR이라고 하는 그 발트의 삼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유럽에 노스핀이 있는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러시아하고 접경을 해가 있으니까 핀란드 이런 지역들 얘기를 쭉 해가면서 이쪽 지역도 경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와 나토가 이제 세력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거기서 지금 이제 균형이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물론 처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서방에서 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푸틴이 뭐 죽거나 아니면은 푸틴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다음 선거에서 푸틴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약한 틈을 타고 중국이 또 러시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이게 미국이 아시아 지역을 컨트롤하려는 그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형님들의 머리도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옛날 러시아를 잡을 때는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잡았지만 지금은 또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잡으려는 게 옛날에 한번 써먹은 수법이어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나토가 지금 약해졌다는 뭐 그런 얘기들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도 이제 그 나토에서 아주
바이탈 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5 아티클 5에 의해서 미국이 투게더 아이스크림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지만 이게 트럼프가 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좀 구도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달라질까, 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나토는 조직이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해서 군사적인 그런 기구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참 그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더 무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퀘션 마크를 달아놓은 게 미국이 지금 이제 인벤토리, 이 무기 인벤토리가 없어가지고 포탄을 대한민국한테 방산업체한테 지금 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그런 상황, 미국이 지금 제조업이 없어놓으니까 공장을 돌려가지고 사람들을 써서 이렇게 막 그 공장에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실제로 뭐 활용하는 제조업이 미국에서 뭐 10%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통상 뭐 16%뭐 그런 얘기가 하지만 실제로는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좀 달러 찍어가지고 금융으로서 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좀 노동을 통해서 무기도 좀 이렇게 포탄도 만들고 공장을 돌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그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나토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나토가 지금 이제 이제 뭐 중국 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걸 하지만 그런 건 안 된다. 여기 두 번째 빨간 줄을 보시면은 나토스 프라이오리티가 뭐냐면은 마스터 리메인 유럽스 디펜서. 나토는 유럽을 지켜야지 그걸로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딥스테이트 그런 형님들인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이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국상하는 것은 이 중국이 이제 제국을 지향하면서 계속 가게 된다면은 그것을 해체를 시켜서 나토 비슷한 것을 한국 뭐 일본 또 뭐 만주에 뭐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중심으로 어떤 나토와 비슷한 성격의 어떤 연합체를 아시아 쪽에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걸 보면서도 유럽은 나토 너가 그쪽을 알아서 책임을 지고 아시아는 또 한국 너가 잘하니까 전시작전을 줄 테니까 알아서 뭐 이렇게 하는 핵무기는 뭐 어떻게 만들으라고 할지 안 할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게 핵 언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것을 허락을 해줄까? 그럼 핵무기보다는 평화적으로 하는 뭐 소형 원자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지만 한 30가지 정도 소형 원자로 실험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 너가 확실히 실험을 잘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그걸 판매하는 다른 지난번에 제가 포린 어페어즈를 보니까 그게 이제 원자력 중에서 10%가 소형 원자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5개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한국 이런 나라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너가 그쪽에서 그런 핵분야 평화적으로 이용할 핵을 해야지 국민들을 뭐 전부 다 원한다고 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하면 쓰겠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헤리티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들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미들리스트 중동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러시아 중국 쪽 하면서 이란이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의 뭐 하마스 헤즈볼라 뭐 지도자들을 죽였다가 이란이 또 공격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안 들리는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란도 그게 쉽지 않다. 이스라엘하고 맞짱을 한번 뜬다는 게 그게 전체 구도 속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어떤 거를 뭐 핵무기도 마찬가지지만 전체를 결정할 때 이게 옛날에는 안정적일 때는 미국이 뒤에서 딱 받쳐주니까 한반도만 생각하면 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 유럽과 유로메나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좀 인식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란 여기 이스라엘 얘기 쭉 나오게 되면서 아브라함 협정 또 걸프 이게 석유 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뭐 이스라엘 그 문제 중동 문제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지금 수에즈 운하에서 오는 그 석유가 이렇게 물동량이 이제 뭐 한 절반 정도 줄어가지고 미국에서 많이 지금 한국도 석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예멘에 이제 후티 반군이 지중해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 거기서 공격을 하니까 거기로 많이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는 그래서 앞으로 뭐 한반도 문제도 러시아의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러시아에서 이렇게 북한을 거쳐서 파이프라인을 오든지 러시아 뭐 블라디보스토크 다른 항구에서 남쪽으로 이제 유조선을 갖고 온다든지 하면은 또 그 석유 수입하는 굉장히 비용이 또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책자분들이 오로지 이것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란과 관련해서 이 헤리티지 연구소에서의 입장은 이란이 만약에 지금 이제 현재 문제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큰형님들의 이란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큰형님들의 제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 한국도 물론 대만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엮여져 있어가지고 어느 한쪽이 이렇게 지금 옛날에 미국이 전체를 다 컨트롤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미국이 한쪽만 집중을 해야 될 때는 다른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세력 균형이든 뭔가가 굉장히 위험한 핵무기까지 갖고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핵무기가 아니라도 이제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게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이제 전반부 마지막에는 이제 파이널리 해가지고 미국이 방지해야 될 알카에다라든지 아이시스라든지 이슬람 테러리스트라든지 이슬람 테러리스트 이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프랑스를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가 더 해야 되는데 어디를 포함해서 하냐면은 노스 아프리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유로메나 연구소 하면서 유로메나를 말씀드렸는데 유럽과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근데 노스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쪽을 강조하는 거 보니까 이게 큰 형님들 쪽에서 프랑스를 북아프리카 쪽에 한다는 것은 큰 형님, 작은 형님들 중에 한쪽 세력이 이게 프랑스를 미는 영국 프랑스가 지금 굉장히 망가졌다고 하고 있는데 그쪽 프랑스에서 북아프리카 쪽을 담당시켜야 되니까 이 헤리티지 연구소가 이게 큰 형님들의 영향을 받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 일단 이게 내용이 너무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성경 읽듯이 묵상을 해가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게 되지만, 하여튼 요 전반부까지가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도 골머리를 앓는 그런, 그리고 이제 쭉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아들 미션부터 쭉, 얘기를, 한 주제별로 얘기를 해가게 되는데, 뭐 동시 simultaneity problem, 동시성을 할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서브머린 잠수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폭탄에 대해서, 또 전투기에 대해서, 파이터 에어크래프트에 대해서,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이렇게 에어본 조기 경보기 E3가 이제 AWACS라고 불리는데, 그런 조기 경보기에 대해서, 이 E7은 나중에 2027년에 호주에서 이제 연구해서 신기술이 적용된 거 나중에 도입할 거라 그러는데, E3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비전략적인 그 핵무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제별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 읽으면서 재밌는 부분 하나는 이제 블러핑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블러핑이라는 것은 이 단어를 이제 뭐 구글 번역이나 치면 헛새 부르기라고 나오는데, 이 헛새를 부리면 안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3차 대전이 날 수도 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저한테 흥미있게 와닿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바이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2022년에 바이든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나토를 얘기하면서 every inch of NATO, 나토가 뭐 1인치, 뭐 1인치도 이렇게 뭐 물러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every inch of NATO, 그때 아마 그에 블러핑을 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서 행정부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뭘 보냈냐면은 two carrier strike group, 그러니까 항모 전단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게 항공 모함이 움직이면 옆에 막 전단으로 엄청난 그것이 움직이니까 그 두 전단이 쫙 그걸로 가니까 엄청난 위협이 돼가지고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더 이렇게 뭐 한 방 맞을까 싶어서 덜덜 떨 정도로, 이것이 바로 블러핑이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좋다. 어차피 죽을 거 한번 대들고 궁지에 몰린 지가 그냥 고양이를 확 물듯이.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은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다. 뭐가? 블러핑이. 그래서 이 블러핑 때문에 바이든이 거기서 아웃된 건가,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단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도 지금 굉장히 역할이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뭐든 할 수 있어. 우리가 핵무기도 만들 수 있어. 뭐 그런 것이 잘못하면은 이게 바깥에서 보기에 블러핑이 될 경우에 안 되겠네. 그러면은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자살자가 그렇게 하루에 42명씩 죽어간다는 OECD 국가의 두 배나 된다는 그런 나라가 거기서 흑색 블러핑까지 하게 된다면은 큰 화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차근차근 벽돌 쌓듯이 실력을 쌓아나가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쭉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게 다음 편에 제가 또 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이제 w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do, 미국이 해야 될 것들을 디펜스 스트레이티지에서 국방 전략적으로 쫙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제가 이제 준비하면 PPT 한 30, 40장인데 이거 PPT가 120장 넘을 정도로 한 분량이 3배 정도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되어가지고 뭐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면 얘기를 하겠지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미국은
가장 중요한 결론은 미국의 그 홈랜드를 방어하는 것이고, 미국이 디나이 홈랜드를 방어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디피팅할 그것은 바로 중국을 향해서 이게 그걸 겨누고 있다. 모든 것을 다 겨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단 선거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방향이 조금 잡힐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또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과 관련된 그 부분만 하나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지털 노스 코리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굵은 글씨에 보면은 워타임 옵콘이라 그러는데, 이게 옵콘은 이제 전시 작전권, 평시 작전권이 있고 전시 작전권이 있는데, 지금은 전쟁이 나게 되면은 유엔 연합사에서 전시 작전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것을 사우스 코리아 폴시스의 군대에게 군대 서울에게 이것을 넘겨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북한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빨간 표시로 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또는 WMD 대량 살상 무기를 남한이나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리미티드 뉴클리어 옵션즈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핵과 관련한 전술 핵무기라고 이제 일반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Enhancing Nuclear Coordination with South Korea, 남한과 미국이 서로 핵 협력을 하는 것을 Enhancing, 이것을 서로 이제 증가를 시켜가지고 핵 문제를 대처를 해야 된다. 북한의 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단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를 다 읽어보면은 가지고 있는 구도가 일단 한미를 중심으로 북한을 러시아, 뭐 중국 이런 쪽에 딱 편을 딱 가르는 구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이제 북한이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그 만났던 그런 협상을 다시 이어갈 경우에 상황이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도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다양한 옵션들을 두고 생각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